자, 교재 폈죠? 자, 1번 봅니다. 1번. 1번에 보면은 우리 학원 수강생의 목표가 있어요. 경공매를 잘 배워서 1년에 전에 1억 했는데 2억 하다가 지금 3, 4억으로 올라왔습니다. 올라왔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1인당 월 500만원 연금을 여러분들은 준비를 해야 되겠다. 그게 중요합니다. 지금 앞으로 100시대 맞아가지고 어차차 하다가 잘못하면은 참 나이 들어서 저기 폐유제 짓는 어르신들 있죠. 그런 일 안 없으려면은 지금부터 이제 잘 배우시면 됩니다. 돼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국민연금 있죠. 국민연금. 요거는 다 가입하셔야 돼요. 의무가입으로 하시면 되겠고, 저는 이제 145만원 받아요. 국민연금을. 자, 그럼 주택연금은 작년에 바뀐 게, 나이가 50살로 5살 인하가 됐어요. 50살로. 55세. 그죠? 55세로 인하가 됐고, 그 다음에 걸린 상가도 주택연금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주거용 오피스텔도 들어왔어요. 오피스텔. 들어왔는데, 일반 아파트보다는 한 25% 조금 금액이 작아요. 수령 금액이. 그래서 이제 예로 상가 같은 이런 걸린 상가는 예로 7억짜리를 경매에서는 한 4억 정도, 3, 5천 납품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7억에 주택연금을 받고, 여러분들은 연금을 받고, 그 다음에 1, 2층 상가의 수입도 받고, 3층에 월세 받고, 4층은 내가 살고, 이런 집들이 많이 있습니다. 찾아보면은, 그런 걸 사면은, 절반가에 7억을 한 절반가에 3억 5천에 받고, 7억에 연금 맡기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1, 2, 3층 뭐 월세도 추가 수입으로 챙길 수가 있습니다. 그게 주택연금이고, 자, 농지연금은, 이게 이제 올해부터 바뀝니다. 65세에서 60세로 5살 떨어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건 뭐냐? 농지연금은 나이도 60세가 중요하지만은 농지 있다고 되는 건 아닙니다. 아니고, 농지 원부를 5년간 있어야 됩니다. 그게 중요해요. 그래서 농지 원부를 이제 50대, 40대 이분들은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야 돼요. 5년 동안 미리 준비를 해야 되지, 농지가 있어도 연금은 안 됩니다. 전제 조건이 농지 원부가 5년 있어야 돼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안 됩니다. 자, 우리 주택연금도 그랬죠. 20억, 30억 강남 아파트가 주택연금 못 들어가죠. 그죠? 기준시가 9억이 하니까. 그래서 농지연금도 전제 조건이 농지원부가 원인이신다.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돈이 있으면 농지를 2억짜리를 한 8천에 사가지고, 여러분들이 대출이 뭐 한 70% 되면은, 80%, 88, 64, 6,400원 대출되니까, 자기 돈 1,600이 있고, 7억세만 있고, 한 2천만원 있으면은, 2억짜리 농지를 사요. 여러분들이. 사고, 그 다음에 한 5년 전하면은 2억이 4억, 또 5년 전하면 어떻게 됩니까? 4억에 8억 되면은, 농지연금 월 300만, 배우자 포함해서 사망할 때까지 10원도 안 빼고, 300만 줍니다. 그래서 농지연금도 300만 준비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오늘 하는 거는 주로 요겁니다. 상가에서 어떻게 해서 낙찰을 주로 받아가지고, 수익을 내고, 그죠? 낙찰 받아서 가공을 잘 해가지고 수익을 낸 사례, 오늘 한 29가지 정도 할 겁니다. 그래서 사례가 듣긴 힘들어요. 특히 상가 낙찰 받아가지고 가공을 잘해서 수익을 냈다. 그래서 듣기는 참 힘듭니다. 사례가.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귀한 시간 될 겁니다. 29개 정도 설명을 드릴 테니까 잘 들으시고, 나도 상가를 낙찰 받아서 어떻게 이거를 가공을 해서 수익을 많이 내고 되팔고 이런 걸 배우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평생 현역이 중요해요. 현역. 일을 하셔야 돼요. 일을. 경매는 셋감도 잡아야지. 이건 아니 본업하면 안 돼요. 자기 본업은 별도 있고 같이 병행해서 셋감도 잡아로 투잡을 하면 뭐 좋다. 이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낙찰도 많이 받으셔야 돼요. 공만 되는 게 아니고. 자, 이렇습니다. 낙찰은 많이 받아야 되는데 한 물어보겠습니다. 돈이 1억이 있어요. 원장님 1억짜리 저게 올해 농지나 뭐 하나 사고 나는 경매 끝 10년 뒤에 봅시다. 나는 별 좋아하네요. 그런 것보다는 200만원짜리 지분이 많습니다. 200만원 지분을 한 50개 사면 결국 답은 1억이죠. 그거 사놓으면은, 한 50개 사놓으면은 뭐 1억 가지고 공부도 되고, 공부도 많이 배우고, 지분 가지고 수익률도 연수익률이 뭐 100% 달성된다고 보통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한 건 하고, 나 경매 끝 이러지 마시고, 나 돈이 없어요. 그럼 한 달에 일을 해서 한 달에 200만원 벌 수 있어요. 그럼 한 달에 2, 300 되는 거, 공매 쪽에 지분이 많이 있어요. 좋은 거. 그런 거 낙찰 잘 받으시면은,
막 거기 한 5년, 10년 지나다 보면 나중에 팔으라고 옵니다. 연락 옵니다. 그러면 내가, 거의 뭐, 200 주고 산 게 나중에 500, 1000만 원 팔 수 있고, 2000원 팔 수 있고, 막 팔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낙찰을 많이 받아야 되겠다. 그게 중요하고요. 자, 한번 봅니다. 139km 오신 분은 1월 3일부터 3월 14일까지 하겠습니다. 이번에 일주일 조금 늘었어요. 늘었는데, 뭐, 다른 거는 대부분 다 아실 건데, 특히, 이게 지금 이제 1년 수강, 평생 회원이 지금 많이 들어옵니다. 많이 들어오는데, 여러분이 공인중개사 공부하면은 한 1년 마음 잡고 하죠. 보통. 경매도 한 1년 정도 부지런히 하시면은, 충분히 여러분들 성분을 낼 수가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공부하는 정도로 가지고, 경공매 공부를 부지런히 하시면은, 충분히, 공인중개사 자기도 안 따도, 제가 볼 때는, 수익을 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1년 수강도 좀 고민해 보셔야 돼요. 1년 수강을. 그래서 해가지고 부지런히 해서, 나아가서는 우리 사부님을 좀 뛰어넘는, 그런 날이 오면 좋겠다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쭉 보시면은 이제 오른쪽에 1부가 끝나면은, 요번에 특이한 거는요, 1부가 한 달 끝나면은 7일간 자습을, 이 뭐냐, 그러면은, 제가 이 책을 만드는데, 요 책이 있거든요. 요 책. 요거를 새로 또, 개편해야 됩니다. 수정해가지고. 그래서 이거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에 작업을 좀 하려고 그래요. 뭐,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자꾸 일주일 동안 부지런히 해가지고, 밤을 새갖고, 어제 제가 새벽 4시까지 했습니다. 4시까지. 어제도. 그래 하는데, 그래서 일주일 동안 자습 시간이 있고, 그 다음에 또 2부에 쭉 하다 보니까, 오늘 오시는 분은 3월 14일까지입니다. 까지 수업을 오시면 되겠습니다. 18회. 자, 나머지는 뭐 생략을 하겠는데, 저는 이제 경공매 쪽에, 석사, 경공매 쪽에 석사하고, 박사는 이제 여러분 좋아하는 MPE, 부실세건의 박사. 그래서 경매 쪽에, MPE 쪽에 석박사이기 때문에, 뭐 여러분들이 뭐, 원장님을 자랑해도 뭐 문제는 없어요. 자, 넘어갑니다. 3번 봅니다. 뒤에 한 장 넘어갔어요. 한 장 넘어갔습니다. 자, 3번을 보면은, 새해에, 여러분들이 복 많이 받으시고, 권하고 싶은 이런 5가지 했어요. 할까 말까 할 때는 하자. 이게 제가 제일 강조하는 겁니다. 자, 석사과정, 은행 신학을 진짜 맞췄거든요. 석사과정 할까 말까 했어요. 하니까 또 다 졸업이 돼요. 또 박사과정도 할까 말까 또 했습니다. 하니까 요, 뭐 하나 보이죠? 우리 저기 멀리 있는 사람 안 보이니까. 온라인반. 잘 보입니까? 아니, 온라인반. 잘 보이죠? 자, 그래서 이 박사과정도 할까 말까 뭐 하셔야 되지. 여러분들이 할까 뭐 이러면 안 됩니다. 그죠? 자, 이래요. 현장 답사 갔어. 아파트. 답사까지 그 먼데 가가지고 벨 눌릴까 말까 이러면 안 됩니다. 안 누르고 안 돼요. 근데 누르고 보니까 외국인이 나와서 Who are you? 니하오마? 이러면서 곤니찌와 하더라. 근데 또 알아보기에는 선순이라. 외국인은 전입시대 열라면 안 되죠. 그래서 발견이 됐어요. 그 낙찰들하면 안 되겠죠. 선순위가 1, 2, 3을 있으면 또 별도로 부담해야 되죠. 여러분들이. 그래서 할까 말까 할 때는 어쩐다고요? 한다. 알겠죠? 앞으로 그렇게 이렇게 마음 먹습니다. 여러분도. 자, 배우면은 끝이 없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빠른 때다. 여러분들이. 자, 물 들어올 때 노을 져라. 그죠? 그리고 사부님을 뛰어넘어라. 청출어람하라. 이랍니다. 청출. 그래서 1년 동안 부지런히 하셔가지고 저를 뛰어넘어야 됩니다. 그죠? 뛰어넘다. 우리 원장님을 뛰어넘다. 이 마음 먹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아마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55세, 57년, IMF 때, 제가 요 들어가거든요. 베이비붐 세대입니다. 우리 베이비붐 세대들이 9만 명이 눈물의 조기연금을 받는 사람이 많더라. 그건 무슨 말입니까? 국민연금 100만 원 받아야 되는데, IMF 되고 실직도 하고 돈이 없으니까 30% DC가 70만 받는 거예요. 그죠? 오히려 100만 원을 5년 연기로 하면 130만 원 받을 수 있는데, 70만 원 받는다 그런 거는 좀 문제죠. 나이 들어서는 30만 원이 상당히 귀중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다. 그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부부가 월 생활비가 지금 한 225만 원, 서울은 한 270만 원. 그래서 보통 보니까 한 300 정도는 최소 있어야 막 그래도
핸드폰도 받고 뭐 이 정도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까 우리는 지금 목표가 아까 얼마였죠? 목표가 우리는 아까 목표 얼마입니까? 2번 보니까 뭡니까? 부부입니까? 1인당입니까? 1인당이죠. 1인당 500을 채야 됩니다. 목표를 삼고 채우면 됩니다. 500만원 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넘어갑니다. 5번 봅니다. 이 매일경제 기사인데 2년간의 경매로서 20억을 벌었다. 그죠? 20억 벌었다. 이게 뭐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은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경매에서 목표를 세우고 잘 하시면은 아마 이런 거는 토지의 수준으로 오는 토지에서 나오는 거고 그냥 쉽게는 되지 않겠지만은 이분도 경매로 집이 경매 처분 당해가지고 옛날에 외환은 집어들어 쭉 이러 보니까 그냥 자기가 경매를 부지런히 빼갖고 토지에서 한 20억 이렇게 벌었다 이렇게 기사가 나왔네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열심히 하면 되겠고요. 우리가 이제 학원에서 또 많이 강조하는 거는 요겁니다. 인터넷으로 온비더 부동산을 공매 투자인데 요거죠. 특히 요거 권리금 보증금 없는 국공유 재산 임차하는 게 있어요. 자, 우리 경남도청에 커피점 있어요. 쉽게 말하면 경남도청에 커피점, 셰프의 커피점, 뭐 우리 성산화동 홀에 가면 커피점들이 있죠. 여러분들이 다 보면 관공서 비슷한 가면 커피점, 뭐 CU 편의점들이 있습니다. 그 전부 다 우리 공매 과정입니다. 공매에서. 근데 권리금이 있느냐? 없습니다. 보증금, no. 월세만 1년 선불입니다. 그러면은 실업자는 얼마든지 너무 쉬운 차원에서 제가 지난주에 경남 5060 그죠? 인생 이모작 지원센터에 강의를 갔다 왔어요. 3일간 갔다 왔는데 그때 요 강의를 많이 했습니다. 권리금은 없다, 보증금 없다. 자, 우리 학원 옆에 커피점이 있어요. 바로 옆에 붙은데 여기가 벌써 보증금이 5천만입니다. 조금만 해도. 그 다음에 권리금이 한 8,800, 한 9천 들어갔어요. 시설비하고 이렇게 해보니까. 들어갔는데 이제 임차하는 거는 국가기관 임차하는 거는 권리금 보증금이 없어요. 한번 사례도 아주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런 거 보고 여러분들이 이제 그러면 전국에 제가 그러죠. 밤하늘의 별처럼 쏟아지는 공매의 임대 대부 물건 많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그 나중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경매에서 최후의 승자는 낙찰하고 낙찰 받는 거에 또 되겠죠. 되는데 낙찰받고 가공을 어떻게 하느냐 이것도 중요해요. 어떻게 해서 또 가공을 해가지고 대판다든지 자기가 수익을 낸다든지 막 이런 게 있겠죠. 그래서 이제 오늘은 주로 상가 쪽에서 이렇게 해서 이제 가공을 해서 수익을 낸 사례 이런 거를 한 29개 쪽에 많이 들어갈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썸네일 그런데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시간 하실 때는 네이버나 유튜브 가셔갖고 414강 하면은 이 나옵니다. 이게 있으니까 한번 들어보시고 또 더 조금 업하면 되겠습니다. 자, 낙찰 후 가공을 잘해서 수익난 사례. 자, 1번 한번 보겠습니다. 1번. 경주에 가면은 이 교촌말 있어요. 교촌말 있어요. 자, 어느 날 닥터 부인이 전화가 왔습니다. 요거로 사겠다고요. 한번 보겠습니다. 13회 3008. 자, 구독션 가시면은 자, 13회 3008. 그죠? 닥터 부인이 서울서 전화가 왔어요. 저한테 연결이 돼가지고 이제 우리 옛날에 LBA 경제연구소 쪽에 이제 아시는 공인중개사가 내를 소개해 주는가 봐. 연락이 왔는데 요거를 낙찰 받고 싶대요. 이 주택을. 그래서 주택을 보니까 잘 생겼습니까? 못 생겼습니까 지금? 조금 그렇죠. 여러분이 주면은 가져가겠습니까? 좀 그렇죠. 그죠? 일단은 생긴 거는 좀 별로예요. 내가 보니까. 생긴 거는 좀 막 그래, 이게. 자, 그래서 왜 그러면 사냐 물어봤더니 전자지도를 누르면 알 수가 있대요. 자, 눌러봤습니다. 스카이뷰 눌러보니까. 자, 이게 경주인데 자기가 요석궁에 의사, 닥터 부인들이 경주 여행을 갔다가 식사를 했대요. 요석궁에서. 식사했는데 상당히 좋더래요. 식당이. 멋있대요. 멋있고. 식사를 끝나고 주변에 쭉 이렇게 다녔대요. 그때 자기가 요숙궁에 식사를 마치고 여기 쭉 다녔는데 외국인도 많이 다니고 여기 이제 제 경주 시내에 시내에 관광버스도 다니고 뭐 이렇더래. 사람들이 많이 다니고 좋더라. 자, 요거를 사면은
자기가 그거를 사면은 다음에 노후에 외국인도 많이 만나고, 그죠? 그래서 뭐 여러 팥죽을 판매한다 하더란지 뭐 이러면 아주 좋겠다. 분위기도 봐도 너무 좋더래요. 제가 그때 갔는데. 자, 그 요거를 낙차 받겠다. 근데 이게 여러분들이 보면 그랬죠. 야, 저거 사갖고 뭐 하려나 이렇게 했지만은 지금 보니까 제가 여기서 로드뷰를 딱 보니까요. 이렇게 바뀌었어요. 이게. 지금 요겁니다, 요거. 여기 바뀐 모습입니다. 멋있게 바뀌었죠? 그죠? 그리고 그 이제 닥터 부인은 그림을 그린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 아, 저걸 낙찰받으면은 나도 저렇게 해서 다음에 노후에 나이가 이제 들고 할 때, 외국인도 만나고, 대화도 하고, 그죠? 판매도 하고, 여생을 재밌게 살겠다. 사람 만나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자고 나면 외국인도 오죠, 뭐 한국인도 오죠, 뭐 오면은, 대화도 되고, 이야기도 하고, 판매도 하고, 수익도 나고, 좋은 겁니다. 시골에, 저 시골에 뭐, 멍멍이 한 마리 하고, 딱 둘이만 있는 사람들 나보면, 참, 너무 안타까워요. 그런 사람 되지 말고, 이렇게 해서 자기 나름대로 미래를 꿈꿉니다. 근데 낙찰 됐을까, 안 됐을까? 네? 낙찰이 됐을까? 우리 닥터 부인이 안 됐을까, 이거? 이게. 얼마에 낙찰됐을까? 1300인데, 낙찰 얼마 됐죠? 1700인데, 1억 6,100. 그죠? 많이 들어왔죠? 그죠? 많이 들어왔습니다. 62명인데 1억 6,700인데 1억 6,100에 낙찰되더라. 이야기는 저도 그때 같이 가봤거든. 닥터 고민하고. 그죠? 한번 만나게 하고 답사하자라고 갔는데 내가 가니까 벌써 앞에 보고 있고 내 뒤에 뒤따라오고 있고 보통 토요일 가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같이 막 만납니다. 그러면 62명이면은 곱하기 한 3배 정도 답사 온 사람은 한 3배, 4배 보면 됩니다. 그럼 180팀, 200팀이 보고 간 거예요. 보고 왔는데 결국은 1억 6,100이니까 결국 평당 뭐 한 500 정도, 그죠? 한 500 정도 뭐 들어간 것 같아요. 500 정도. 근데 닥터 부인이 좀 작게 써가지고 떨어졌습니다. 요 써놨죠? 닥터 부인 막 써놨죠. 자, 그래서 이런 것도 참 재미난 물건입니다. 그죠? 여러분들 볼 때는 그냥 볼 때는 별거 아니죠? 에이, 지금 아이고, 넘어가자 하지만은, 이게 변한 모습이, 요렇게 참 화려하게 변하더라. 그림을 잘 그려야 된다. 이 말입니다. 맨날 요거만 보지 마시고, 요거를 딱 보면은, 요렇게 그릴 수 있는, 이제 안목이랄까, 이런 걸 키워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이 가치가 좋은 겁니다. 그죠? 증가되고 좋아요. 자, 그 다음 갑니다. 구산면 석곡리에 농지가 32평인데 4,700에 팔려서, 그죠? 팔려가지고, 뒤에 보시면은, 요런 커피점 같은 게 생기더라. 그래서 커피점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큰 평수가 필요하냐? 이거 땅이 몇 평인가, 이거? 32평이죠? 곱하기 0.306. 그죠? 0.306. 이러하니까 32평입니다. 32평. 자,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15에 370. 15에 370. 자, 요 보니까 32평의 농지가 나왔습니다. 그죠? 우리 창호이지만은 이게 농지가 32평 갖고도 얼마든지 좋은 커피점을 만들 수 있다. 여러분들이 뭐 100평, 200평, 뭐 돈을 뭐 몇 억씩 주고 사야 그게 아닙니다. 작아도 좋은 것들이 있어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요것도 인원이 많이 들어왔죠? 한 22명에 한 4,700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들어왔는데, 그때 땅이 크진 않아요. 이게 원래 지금, 조그마한 이 땅입니다. 조그마한 이 땅. 이 땅인데, 지금 여기 있죠? 여기 보면은, 우리 창원에 오시면은 해양 드라마 세트장이 있어요. 이게 바닷가에 있고, 여기가 P이고, 요것도 P이고, 딱 중간에 붙은 조그마한 삼각형입니다. 삼각형. 자, 요거를 로드뷰를 보니까 딱 봅니다. 원래는 그냥 조그마한 그냥 삼각형 별품 없었어요. 없었는데 요게 완전 주차장도 자기 거고 어떻습니까? 주차장 자기 거고 요게 달 뽀드러 해갖고 이게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요게 이제 원래 임야면은 이게 용도직이 좋아요. 용도직이 뭐냐 하면 요겁니다. 자연환경보전지역의 수산장 보호요. 자, 요거를 외웁니다. 요거는 우리가 보전관리, 생산관리보다 더 좋아요. 요거는 커피점 돼요.
농지 빼고, 농지는 안 됩니다. 여로 임야인데, 공인용 산지라도 수산자원보호령 급이는 됩니다. 자, 우리 외웁니다. 보전관리, 생산관리 급이점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수산자원보호령은 됩니다. 되는데, 저는 안 됩니다. 밭저는 농지는 농지법에 좀 규제를 받아요. 그래서 농지를 빼고, 저기 우리 김진호 소장이 전화 왔어요. 수산보호인데, 요 동네에, 한 바닷가 짧은 땅이 있대요. 그래서 요거를 좀 팔아주면 좋겠다. 한번 연락 왔어요. 내가 물어, 지목이 뭐냐? 농지래요. 농지면 급이점 안 됩니다. 임야면은 좋아요. 공인용 산지라도 급이점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처음에는 이래요. 이게 경매로 샀어요. 누가 경매로 샀는데 7분의 1을, 자, 잘 보세요. 7분 샀다, 7분의 1. 얼마로 샀느냐? 누리 보니까요. 7분의 1을, 자, 봅니다. 여러분들이 농지가 4평이다, 지부입니다. 이게 135만이다. 그러면 여러분 사겠습니까? 여러분 예. 좀, 어때요? 농지 4평 반에 지분인데 100만원짜리, 아까 했죠? 자, 1억 가지고, 그냥 하나 사고, 나는 경매 끝, 10년 뒤에 봅시다. 이거보다는, 이런 거를 50개 사놓으면은, 더 이득하겠죠? 그죠? 자, 140만원도, 보통 수강할 때 합니다. 원장합니다. 돈이 없는데 강의 수강해갖고 뭐 되겠습니까? 얼마 있으면 1000만 있다. 어휴, 1000만 크다 큽니다. 저 북면에 땅 사러 1000만 주고 땅 사러 왔다 그럼 뭐랍니까? 소장님이. 아이고, 집에 가 있어. 1000만 땅 없으면 하겠죠. 경매에서는 이런 게 많아요. 그럼 마음만 모으면은 보입니다. 공부를 한 1년 동안 해보면은 눈에 딱 들어와요. 140만 주도, 이게 140만 주 산 것이 7분의 1이죠. 7분의 1. 자, 그때만 해도 여기 보면은 조그마한 이런 겁니다. 여기에 있는 땅이, 여기는 바닷가죠. 여기에 있는 땅의 7분의 1입니다. 별가이죠. 별가인데 요거를 사가지고 7분을 사가지고, 그죠? 140 주고 사가지고 경매를 넣어줬더니, 자, 닿습니다. 이제 이전 받아가지고 자기가 경매를 전체를 해줬더니 4,700에 팔리고 나누기 아까 7분의 1이죠. 7하면은 나 올라봤습니다. 뭐. 한 700만 됐죠. 자, 우리 140 투자하고 700만 받으면 괜찮은 거죠? 수익률로 봐야 돼, 수익률로. 자, 7천만원, 1,400 투자해서 7천만 주더라. 괜찮은 거 아닙니까? 괜찮은 거예요. 수익률 상당히 좋은 겁니다. 그래서, 이게 140 받을 때, 요럴 때 여러분들이 잘 체크해가지고 이거를 받아내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지난 시간 했습니다. 요거. 지난 시간 우리가 지분만 3시간 동안 부지런히 했는데, 요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돈이 없으면은, 경매는 돈이 있어야 되는데 하지 마시고, 내 목표는, 나 한 달에 하나 사는 것이 목표다. 지난번에 공인노무사가 우리 수강을 들었어요. 학원에. 수강을 듣고, 이제 수료를 하고, 그때 한 수료생이 이제 2기수를 합치하고 내가 술집에 한번 저녁에 회식 자리를 마련했어요. 그래, 한 20명, 24명 정도가 한 자리에 앉아가지고 서로 인사를 했어요. 인사하는데, 자기는 다 외웠대요. 사람 이름을 다 외웠대요. 근데 종이를 쓰라 했어요. 거짓말 씹어서. 다 써와요. 역시 공인노무사는 공인노무사다 싶었는데. 그래, 그분이 이제 뭐하나 그러면은, 이런 공매, 요런 게, 경매는 법원 가야 되잖아요, 이게. 힘드니까, 자기 바쁘니까. 공매는 집에서 하면 되죠. 인터넷으로. 그래서 처음에 한두 세 번은 오더라고, 물어보러. 온비드 이제 가입하고, 인터넷 입찰하고, 이런 거 자꾸 좀 귀찮기는 하지만은 왔어요. 그다음부터 안 와. 자기는 목표를 정했대. 한 달에 1, 2, 300 되는 거, 그거 하나씩. 그거 이제 앞으로 낙찰 받는 게 자기, 목표다. 그래. 그럼 여러분 할 수 있겠죠? 돈 없어도. 자, 식당 나갑니다. 알바합니다. 그럼 한 달에 한 100만원, 200만원 벌 수 있죠? 그럼 그거 가지고, 쳐다보고 딱 보면 이런 게 나와요. 놓으면은 이제 아주 배당을, 요 같은 경우는 700만원 받은 겁니다. 700만원이. 그러면 괜찮은 거죠, 그죠? 경매에서. 자, 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여기 써놨는데요. 수산자원보호구역은 조금 외울 게 있습니다. 건폐율이 40%고 용적률이 80%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 땅이 30평이면은 1층에 12평, 2층에 12평. 이 말입니다. 이해가시죠? 그러면은 요게 32평짜리 땅인데 이게 1층에 12평, 2층에 12평. 그래서 24평을 올릴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100평 같으면은 1층에 40평,
2층에 40평, 토탈 80평은 올릴 수 있다. 괜찮은 거죠? 그래서 너무 크게 잡지 마시고, 이렇게 해서 32평도 이렇게 큰 아담한 컷비점을 달, 보드레 이런 식으로 하고 있더라. 그럼 괜찮은 거죠, 그죠? 자기 뭐 영업 정되었으니까. 자, 요거는 컷비점이 된다 하는 것은요, 요거는 우리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별표 16 들어가시면은 체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경매를 배우면은 많이 배워야 돼요. 세법도 배워야 되고, 부동산 공법도 배워야 되고, 농지법도 배워야 되고, 뭐 배울 게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쭉 하면 될 겁니다. 자, 오늘은 이것까지 세세하게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냥 근거가, 원장님이 커피점이 된다 하는 근거가 뭐냐 물어보면 이런 다 써놨습니다. 제가 이제 법을 전공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이런 걸 넣어주려 합니다. 이런 거를 찾기 좋고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9번입니다. 9번. 낙차로 가공을 잘해서 수익 난 사례.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자, 세 번째 뭡니다. 세 번째 보면은 그림을 잘 보세요. 그림. 변경전. 낙찰전하고 낙찰후가 보통 오른쪽이 낙찰후입니다. 왼쪽은 낙찰전이고, 오른쪽은 낙찰. 일단 그림을 봐도 잘생겼죠? 그죠? 자, 처음에는 이게, 이 그림이에요. 처음에는, 이 사건 번호가 어디다 떴노? 여기 있네. 광진구 하양동 기구나. 2010에 513이라고 봅니다. 원장님은 여러분한테 꿈과 희망을 줘야 되겠죠? 경매 돈 안 된다? 그럼 여러분도 내일부터 오겠습니까? 그러면 안 되겠죠? 재밌죠? 경매 돈 된다. 이래. 돈 된다. 돈 되고, 정말 여러분들이, 한 1년 조금 깊게 공부를 해보시면은 정말 뭐가 나와요. 딱 보여요. 보입니다. 예, 지나가는 게. 자, 봅니다. 요 보면은, 이제, 이 경매 속에 나왔어요. 경매에서 보니까, 광진구에 있는 걸린 주택, 땅이 35평입니다. 근데 건물이 좀 크다죠. 35평인데 건물이 좀 큽니다. 자, 여기입니다. 그림을 보면은. 자, 원장님이 요거를 만약에 추천하면은, 여러분이 사겠습니까? 안 사겠습니까? 이거는. 사라, 그러면. 아이고, 저 문 닫아놨고, 보니까 좀 그렇네요 하면서 또 뭡니까? 월세가 얼마 되면 딱 보겠죠? 월세가 딱 보니까 임차인에 뭐가 있습니까, 지금? 문구 2천만원 밖에 없어요. 그게 별로 재미가 없죠? 지금 장사 안 되는 게는 문구점이 2천만 밖에 없고, 이런 거를 원장님이 또 사라고 또 추천도 하고, 이런다고, 여러분들은. 자, 근데 어떻게 바뀌었나, 그러면요. 로드뷰를 봅니다. 로드뷰를 보면은, 자, 로드뷰를 보면은, 지금, 요놈, 왼쪽 요건데, 자, 조금 당기겠습니다. 자, 아까 그 그림이 요겁니다, 요건데, 1층은, 전에는 이게 이제 상가죠. 무슨 이제 뭐 커피점 비슷한 이런 상가입니다. 상가고 2, 3층이 이제 핵심입니다. 2, 3층을 뭘 했느냐? 여기서 뭘 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아까 낙차 받아가지고 2, 3층 뭐 하면 되겠어요? 여기다 수익을 내려고 하면, 자, 요거 낙차 받았어요. 요거 2, 3층, 1층 문구점하고 2, 3층 피아노 교실 2개 있는 거 요거 2층, 3층을 받아. 이 마음 되겠어요, 이거? 어떻게 그림 그리세요, 여러분들이? 자, 이분은 이렇게, 여러분, 디벨로퍼입니까? 디벨로퍼. 저도 잘 몰라요. 디벨로퍼가 하루는 우리 학원에 초빙을 해서, 우리 학원에, 유명 강사 특강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학원에서 많이 했어요. 했는데, 디벨로퍼가 자기가 요거를 낙찰받아서 이렇게 했대요. 자기가 했대요. 그래, 이게 뭐냐 했더니, 요게, 생각하는 요거, 다중주택으로 개조해서 임대 수익을 극대화했다. 이 이야기입니다. 다중주택. 그럼 다중주택이 뭐냐 그러면은, 요번에 다중주택이 공인중에서 시험 나왔다 그러던데, 혹시 요번 시험 치신 분? 주로 어떤 질문이 나왔어요, 다중주택이? 자, 봅니다. 이 다중주택이라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은 이게 이제 하숙방입니다. 일명 하숙방. 그럼 하숙방이면은 치사가 될까 안 될까, 이거? 네? 싱크 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간단하게. 자, 봅니다. 장기 거주 및 다중구조인데 학생 직장인들의 하숙방이다. 공동주거 형태인데 실내 욕실은 가능하나 치사는 안 된대. 치사가. 근데 실제로는 다중주택이라 해가지고 딱 해놔놓고 나중에 가보면은 대부분 다 치사가 돼야 하는 것 같아. 경매 놓은 다중주택이 쭉 다니보면요. 수학년들이 경매 놓은 거 그 치사가 되는 거 안 보고 오느라 그러니까
진주도 다중주택 경매에 넣었는데 치사를 다 하고 있더래요. 그 어찌 보면 조금 위반 건축물 될 수가 있습니다. 시비 걸리면은. 근데 원래는 치사는 안 돼요. 자, 그런데 요번에 법이 또 바뀌었어요. 언제 바뀌었느냐? 작년에, 올해 또 시행되네요. 뭘 바뀌냐, 그러면요. 이게 평수가 바뀝니다. 전에는 이게 100평밖에 안 됐거든. 근데, 330에서 660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3층, 3개층 이하, 3개층 이하, 200평까지.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지금, 요거 100평 이하에서 200평 이하로 청수도 3층 이하, 3개층 이하, 3개층 이하로 바뀌었다. 이게 왜 바꿔주느냐 하면은, 다중주택은 이게 뭡니까? 주택입니까? 상가입니까? 지금 이야기는. 쉽게 말하면. 주택이죠. 정부에서 서울이나 수도권에 전세난이 너무 극심하니까, 어쨌든 간에 이거를 주택을 자꾸, 좀 도움을 줘야 되겠다. 그 저는 이제 100평인데 200평. 전에는 2층인데 3층. 뭐 이런 식으로 이제 3층까지 200평까지. 자, 이게 이제 어떻게 쓰여나 그러면요. 자, 여러분들이 저기 대학교 정문 앞에 허름한 상가가 있어요. 허름한 상가가 있는데 차도 잘 안 들어오고 안에 들어가가지고 차도 안 될 수도 없고 좀 허름한 있는 상가가 있는데 그거를 뭐를 써보면 되겠어요, 여러분들. 낙찰받아가지고. 학생은 좀 있겠죠. 대학교 정문 앞이니까. 이렇게 이제 하숙방 정도는 할 수 있겠죠. 그죠? 학생들이 차 안 고도 뭐 하숙방 뭐 저거 다니면서 알아서 돈한다. 그래서 이 다중주택은 일명 하숙방인데 이게 주로가 넓은 상가 있죠. 공실 상가. 이거를 주로 열로 많이 바꿉니다. 바꾸면 좋아요. 그 여러분들이 혹시 흐름한 상가를 낙찰받을 때는 머릿속에 뭘 생각한다고요? 저거 다중주택 하면 어떡하나? 알겠죠? 그러면 하숙방어를 바꾸면 됩니다. 하숙방. 바꾸면은, 특히 요것도 뭐 창원대학교 앞에, 경남대 앞에, 이런 데 앞에, 정문 앞에 쭉 본견에 낡은 상가가 경매에서 뭐 5억짜리가 한 1억 5천, 1억 3천가 막 떨어졌어요. 줄줄이. 떨어지면은 그거 낙찰받아가지고, 전에 식당인데 또 식당한다. 이런 거 하면은 해가 된다. 잘하네. 그래서 그거를 2층, 3층, 4층 이럴 때는, 예로, 몇 개층요? 다중주택은 3개층에 200평 이내에 주택을 하셔야 돼요. 넓은 상가. 이럴 때 이제 쓰는 것이 이게 다중주택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그림을 잘 보시고 여러분들이, 마음속으로 요거를 요렇게 바꾸는 거. 이게 아까 우리가 디벨로퍼. 자, 기억하세요. 디벨로퍼. 이제 리모델링 전문가입니다. 디벨로퍼라 그래요. 디벨로퍼. 우리 서울에 유명 디벨로퍼스 강의를 제자리여서 지금 했어요. 하면서 요거를 소개하더라고요. 저도 잘 모르죠. 저는 강연 대부분 듣고 앉아있거든요. 듣습니다. 강사들 오면은, 뭐, 도로법이고, 뭐고, 그래서 제가 많이 알아요. 나 하는 이유가 딴 게 아니고, 유명 강사를 막 전국에 있는 사람 막 초빙하는데, 그 좋은 강의를 안 들을 수가 있습니까? 그죠? 돈 주고도 듣고 막 하는 판인데, 그냥 원장이니까 그냥 뒤에 싹 숨어가지고 듣습니다. 자, 그때 나온 자료입니다. 디벨로퍼가 이야기한 겁니다. 이렇게 해서 자기는 수익을 낸대요. 그럼 수익을 내는데 여기에 낙찰 받아서 3층 주택을 그죠? 리모델링 후에서 15억 매도가 가능하다. 전세 보증금 1억에 월 750만원 변신한 거리다. 자, 이게 원장님이 지는 거 아닙니다. 제가 강의하는 거는 거의 99%가 다 있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그 사람이 거짓말해서 얘기하면 내가 할 말은 없지만은, 그래서 이제 그런 자료를 가지고 제가 강의를 하는 거니까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중주택에 여러분들이 조금 관심을 가지고, 자, 몇 개층요? 3개층. 평수는 200평이야. 200평이야. 그러면 이제 특히 지금 이제 이런 데 조심해, 이제 잘해야 되는 거는 특히 이제 넓은 상가들 있죠. 넓은 상가. 그런 때 여러분들이 적용할 수 있는 것이 다중주택입니다. 자, 기억 잘 하세요. 자, 또 넘어갑니다. 네 번째. 가공을, 자, 이제는 이 숙박시설입니다. 생활형 숙박시설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숙박시설. 자, 어느 날 07-3588 봅니다. 먼저 공매를 먼저 봅시다. 여기에 대구 사람이 우리 창원에 공매로 모텔을 삽니다. 이 시한장여관, 상호는 진안시라고, 이야기 들었죠? 진안시.
이제 그 사람 이야기입니다. 한번 보면. 그제 뭐 왔다 갔는데, 자, 이분이 처음에는 이제 요거는 요거로 샀어요. 우리 지난 시에 요거로 샀고, 처음에 낙찰 받은 거는 누가 받았냐면은 공매에서 요거를 이제 낙찰 받습니다. 대구 사람이 받아요. 대구 사람이. 자, 대구 사람이 뭐 이름 안 먹? 이 뭐죠? 돈을 안 줬나? 자, 봅니다. 이제 공매 번호 길어요. 공매 관리번호입니다. 묵은 관리번호. 자, 이 산호동에 있는 건데 4억 7천짜리 모텔을 1억 4천백에 샀어요. 낙찰받았어요. 그러면 10% 들어갔겠죠? 자, 10%였고, 이분이 요거를 이제 낙찰을 받았어요. 요거를 공매에서 받습니다. 공매에서. 자, 요거도 시한단위가 맞죠? 공매 샀어요. 사가지고 이분이 공매 사가지고 며칠 뒤에 경매도 이분이 이제 그래서 공매를 빼야 됩니다. 경매도 움직이더래요. 여기에 경매도 움직이는 사건이 07-3588입니다. 07-3588. 자, 봅니다. 경매에서, 자, 이거는 뭡니까? 경매 번호죠. 경매에서 또 이게 움직여, 이게. 자, 경매에서 보니까 숙박시설인데, 땅이 105평에 건물이 195평. 그죠? 자, 요것도 이제 경매에서 또 움직입니다. 이게. 경매에서 같이 움직여. 그럼 뭐 경매와 공매가 같이 움직이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면은, 자, 여기 보면요. 건조당 봅니다. 건물의 건조당을 보니까, 건물 등기부를 보니까 소유자가 처음에 돈을 빌렸죠. 삼성 화재 가서 돈을 빌렸어요. 자, 그 다음 여기서 연체가 되니까 뭡니까 이거는 건전하고 경매혐오 임의경매. 그 다음 압류가 되는데 마산시에서 재산세 취득세를 안 내더라. 자, 압류인데 자 이거는 뭡니까 이거는 공매죠. 지금은 공매 공고 이게 등기부에 찍힙니다. 근데 옛날에는 이게 안 찍혔어요. 그냥 압류만 돼가 있고 외부에 볼 때 별로 몰라요. 근데 여기 보니까 아까 대구 사람은 여기 공매 당할 때 자기가 산 거고 1억 4,180만 산 거고요. 자, 이게 경매에서 움직이니까 우리 미스터 진이 4억 2,100에서 2억 3천에 낙찰을 11명 들어옵니다. 아까 공매는 몇 명이냐 그러면 한 명에 1억 4,180만원. 1억 4,180만원. 자, 경매는 몇 명이냐? 11명에 2억 3천만. 그러면 차이가 한 9천만 차이가. 끝나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경매장 꼭가 사야 됩니까? 공매가 있으면 공매 사야 됩니까? 공매 가야 되죠? 한 명밖에 없죠? 그럼 왜 그러면 공매가 안 들어오냐? 여러분들이 공매를 잘 몰랐거든. 모르니까 못 들어요. 또 공매는 또 공인에서도 뭐 등록해야 되고 뭐 이런 절차가 있으니까 또 공매를 아예 몰랐고, 그죠? 몰랐고. 저는 이제 경공매를 잘 알아요. 왜냐, 그러면은 석사과정에 제목이 부동산 경매 공매 제도의 문제점과 그 비교 그거든요. 그걸 했기 때문에 경공매의 비교를 많이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잘 알죠. 자, 그래서 대구 사람이 1등을 해가지고 이날 왔어요. 창원에 바로 앞이었어요. 여기서 우리 낙찰자가 진한씨입니다. 진한씨 낙찰받아. 그 손을 잡고 이 진한씨 손을 잡았는가 봐. 자, 내가 공매에서 낙찰받았는데 좀 싸게 줄게. 그만 내한테 사라. 이랬더니 어떻게? 내가 가난 시험을 해내. 마철강 값에 정도 살아야 되는 것 같아요. 내 느낌 한 1억 8, 9천? 한 9천 정도 살아야 되면은, 그러면 경매낙찰자는 농업해야 되는 거 6개 됩니다. 6개 되겠죠? 1억 한 8, 9천에 뭐 한 4, 5천, 나도 좀 4, 5천 버리고, 자기도 버리고, 중간선에서 사자, 이래갖고, 그럼 대출 받을 거다니까. 그 손잡고 신안에 저한테 온 거예요. 저도 사실 몰라요, 처음에는. 모르는데 두 사람에서 손잡고, 공매 대출을 경남에서는 제가 제일 먼저 했습니다. 오니까 공매 대출을 한 데가 없어요. 그러고 그냥 물어보니까 이전하고 설정을 언에 당일해야 되는데 저가 우편을 보낸대. 자산관리공사에서 등기소에다가. 그러니까 당일날 이전 설정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 가서 이야기했죠. 법무사 같이 가가지고 우리 법무사 몇 개 주면은 오늘 잔금 치르고 오늘 낙찰자 앞으로 이전 시키고 오늘 바로 그냥 설정할 거다.
그 서류를 주라, 법무사한테. 바로 등기소 갈 거니까 너 가지 말고 우편 보내지 말고. 그래가지고 한 것이 공매가 80건데. 자, 경매법정 갔어요. 경매 고수래. 몇 년 했습니까? 20년 했대. 공매는 합니까? 안 한대. 왜 안 했더니 대출이 안 되니까. 안 되기는 뭐한데 내가 80건 넘게 취급했는데. 공매도 주 된다 안 된다? 됩니다. 개인이나 법인이나 뭐 경매하는 거 똑같다 보면 됩니다. 똑같다. 자, 그래서 이제 둘이 사람이서, 자, 그러면은 여기 A를 그자. 대구 사람이 A고 우리 창원 사람이 B인데 대출을 그러면 어떻게 실행해야 됩니까? 그러면 A를 한테 대출해야 됩니까? B를 해야 됩니까? 내가 은행에서 A한테 이전을 시키고 대출을 1억 내주고 그 날짜로 바로 B한테 이전을 시키고 채무를 승계하는 겁니다. 간단해요. 은행에서는 간단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A, B는, 그럼 A는 내가 볼 때 이래요. 10% 걸고 1418만원 걸고 한 달 뒤에 한 5천만원 먹고 빠진 거예요. 그럼 B는 2억 3천 줄 거를 한 4천만원 더 보고 싸게 받아온 거야. 그럼 AB가 윈윈한 거야. 사실은 AB가 윈윈한 거야. 자, 그래가지고 B가 이제 낙찰을 받고 요거를 리모델링 합니다. 리모델링. 자, 요거를 낙찰을 받고 리모델링 하는데 이 땅을 보면요. 땅이 뭐냐 하면은 용도 지역이 중요해요. 용도 지역이. 자, 그래서 처음에는 숙박시설이니까 장사 잘 안 되겠죠. 그러면 가지고 아까 보다시피 좀 허름합니다. 장사가 그렇게 썩 좋진 않는데 이 땅의 용도 지역이 딱 보면은 지금 이건 준주거 지역이죠. 자, 어느 법이 바뀝니다. 자, 전세는 심하니까 정부에서 자, 우리 모텔도 장급 이관 있죠, 장급. 이것들 고마 방이 또 잘 돼가 있으니까 고마 주거를 좀 인정해 주자. 이렇게 이제 법을 개정을 합니다. 개정을 하면서 그거를 우리가 일명 생활 숙박시설이에요. 어떤 사람은 생활형 숙박시설. 지금 저 상남 가보면은 생활 숙박시설 분양하는 게 호텔집 분양이 있습니다. 그거는 원래는 불법입니다. 그거는 원래 상가인데 하나 사갖고 지가 아파트 쓰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불법이에요. 무슨 말 알겠죠? 자, 다시. 상남에 최근에 전국에 생활 숙박시설 분양하는 게 있죠. 뭐 3억 5억씩 하는 게 있죠. 그럼 그거 사가지고 주거를 쓴단 말이에요. 자기 혼자 사가지고. 원래는 지은 거 아니죠? 원래는 생활 숙박시설, 숙박시설이죠. 숙박시설인데 자기 목적으로 주거 목적 쓰는 거는 안 되잖아요. 원래 아파트는 빌라 사야 그게 맞는 거지. 자, 근데 요거는 준주거지역. 자, 외우세요. 일반 상업지역. 준주거지역하고 일반 상업지역은 두 군데만 생활 숙박시설을 허용합니다. 자, 하니까 예전에는 숙박시설 돼가지고 소방서 자주 오더니 점검도 오고 난리 치더니 법이 딱 개정되고 나니까 소방서에서 일절 발을 딱 던집니다. 소방서는 주거에 대해서는 전혀 접근을 못 합니다. 알겠죠? 주거에 대해서는 접근 못 해요. 자, 그래갖고 이제 자기가 생활 숙박시설로 이제 이게 이제 변경을 시켰어요. 이거를. 자, 시키고 나서, 자, 봅니다. 이제 중요한 게 나옵니다. 생활 숙박시설을 이거로 바꿉니다. 그죠? 자, 낙찰 후 4번 사례입니다. 오래된 낡은 여관을 생활 숙박시설 개조해서 수익을 냈는데 문제는 6억 이상 양도 차이였지만 양도소득세를 하나도 안 냈다. 1세대 1주택 2년 이상 보유 비과세. 자, 이 이야기는 알죠? 자, 올 주택이면은 예로 주거가 있으면은 자, 상가도 없습니다. 상가하고 주택하고 반반씩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올 주택으로 봐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무주택자 같으면은 2년 뒤에 팔면은 세금이 없어요. 자, 다시 근생주택이 있죠. 근린주택 절반은 상가고 예를 1, 2층은 상가고 3, 4층은 주택이다. 그러면은 그거를 팔 때 올 주택을 보자 이라고 세금을 안 냈어요. 무주택자 같으면은. 근데 올해 법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느냐? 12억이 넘으면은 주택만 비과세로 가고 상가는 좀 세금을 내라.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금년 1월 1일부터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다고요? 올 주택을 안 보고 주택 부분만 주택으로 보고 비과세 가는 거고 상가는 세금을 내야 된다. 니가 그 대신에 이제 팔 때 12억이 넘어가면 이제 그렇게 이제 바뀌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상업지역하고 준주거지역에 한해서 생활형 숙박시설은 이게 뭐냐 하면요. 생활숙박시설은 자, 지금 열었죠? 그림 열었죠? 요게 요리 바뀌는 겁니다. 요게 요렇게. 그죠? 바뀌어가지고. 그게 우리 수강신청차 받아서 이렇게 바꿨어요. 법이 바뀌니까. 바꿔가지고 상호도 바꾸고. 이래가지고 이제 그 자유수출 지역에 이제 많은 임차인을 넣었어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3억에, 이거 보니까 내가 이야기 듣기로는 3억에 한 350만원 정도 월세가 나왔다 하더라고. 그래, 한 8억 5천 정도 팔았대요. 그래서 이제, 저도 잘 모르죠. 여기서 5천만원 주고 공인 중에서 소장이 임차라고 했는데 우리 수강이 들어왔어요. 먼저. 그래서 내가 이야기 좀 들었죠. 그 다음에 있으니까, 몇 년 있으니까 또 이 팔고 난 소유자가 수강을 왔어요. 그 자기가 이게 주인공이래. 가만 보기에는 맞는 것 같아. 한 10년 전에 옛날에 이제 대출 받아오고 이제 뭐 시간이 지나서 그런데. 근데 물어봤죠. 그러면 이게 이 사람한테 샀잖아. 지난번에 사가지고 8억 5천 정도를 팔았으니까 세금 많이 냈겠네. 이랬더니 10원도 안 냈대. 왜냐? 올 주택으로. 그죠? 생활숙박시설은 사람이 전입하잖아요. 전입하고 생활숙박시설 뭐냐 그러면은 요거는 모텔인데 싱크대를 설치하는 겁니다. 자, 여기 이제 핵심입니다. 생활형 숙박시설은 싱크대를 지사시설에 허용됩니다. 자, 아까 다중주택은 지사가 안 된다겠죠? 요거는 거꾸로 지사가 돼요. 자, 여러분들 봅시다. 모텔에 싱크대 있다 좀 이상 안 합니까? 그게 허용된 겁니다. 그죠? 모텔에. 어디 된다고요? 일반 상업지하고 준지역만. 그러면은 자연녹지, 계획관리, 뭐 보전관리 이런 데 있는 모텔은 안 돼요. 자, 이해가시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좋다는. 자, 이래가지고 8억 5천에 팔았고, 자, 지금 봅니다. 우리가 법이 바뀌면서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 골치 아파요. 이 세 개 골치 아파요. 특히 양도소득세. 지금 뭐 골치 아프죠? 상가 같은 뭐 1년에 55%, 2년 미만에 뭐 44% 이런 게 있죠? 후가 있는데, 이 골치 아픈데 10원도 안 됐다. 아주 진짜 여러분들이 한번 연구해 볼 만합니다. 양도소득세가 없다. 그죠? 처음 들었죠? 자, 봅니다. 자, 그래서 이게 바뀌어가지고 이렇게 바꿉니다. 여기에 일이 바꾸고. 여러분들도 많잖아요. 이런 걸 보면은, 아이고, 저 사갖고 되겠나? 옆에 뭐, 새 모텔 뭐, 게임도 안 들어올 건데. 그죠? 모르겠다. 뭐, 외국인에 아주 돈 없는 근로자나 우리 집 들어오면 들어오겠나? 하지만은, 요거를 요리에 리모델링 해가지고, 생활 숙박시설에서, 8억 5천 정도 팔아도 세금이 없더라. 평소에. 자, 잘 모르면 우리 지난 시에 물어보면 됩니다. 엊그제 왔다 갔어요. 뭐 커피 한잔 하는 것 같아, 내가 보니까. 그분 이야기. 자, 요 노래. 주택 면적이 점포보다 크면은 1주택 비과세. 자, 요게 올해 바뀐다겠죠? 그죠? 이게 올해 2022년도 1월 1일에 바뀌는 거 어떻게 바뀌느냐? 자, 바뀌는 게 요 놈이다. 2022년도부터 상가 겸용 주택의 비과세 방법이 바뀌었다. 어떻게 바뀌었느냐 그러면은 일단은 12억이 넘는가? 자, 옛날대로 하면요. 12억이 안 넘으면은 그냥 옛날처럼 갑니다. 지금 비과세 가는 거예요. 그럼 12억이 넘어가 버리면은 자, 넘어가면은 상가는 무조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게 되는 주택 부분은 과세 안 하고 상가 쪽은 과세를 해서 면적을 따져서 세금을 좀 받겠다 이 말. 자, 이해가시죠? 그래서 보통 12억 넘기는 좀 쉽지 않죠, 그죠? 보통 장급이 가면 사가지고 12억에 판다 그런 거는 조금 쉽진 않은데 이렇게 바꿔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전월세만 적당히 놓으면은 자, 다시 봅니다. 3억에 월세가 300만이다. 그러면은 이거 어떻게 팔면 되는가? 얼마 팔면 되는가, 여러분들? 간단하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월세 300만원 곱하기 100을 해요. 그러면 3억이죠. 그럼 3억 두 개 합치면 얼마입니까? 6억이죠. 자, 6억 곱하기 2배가 시세입니다. 그러면 10억이죠. 12억. 자, 지방에는 거기에서 한 20% 빼면 됩니다. 80% 정도. 서울은 막 같거나 좀 더 붙이면 되고. 그래서 간단히 말하면 합니다. 3억에 300이다 크면은 300만원 곱하기 100을 합니다. 상가는 항상 보정 계산. 그럼 6억이죠. 6억 곱하기 2배가 시세다. 그럼 파는 가격은 시세에서 지방은 조금 20% 빼면 되고 서울은 같거나 좀 더 받으면 되고
알겠어요? 그리 보통 계산하면 거의 맞습니다. 근데 이제 수익률 계산하는 방법이 한 5가지 있는데, 머리 아파요. 머리 아프고. 이렇게 계산하면 간단해요. 간단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생활 숙박시설을 배웠다. 자, 그럼 배워갖고 되는 게 아니고, 자, 진해 한번 봅니다. 진해 이동에 14에 1300이 봅니다. 자, 그럼 아까, 요거는 아까 이제 설명드렸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이제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특히 퇴직하실 분들, 퇴직하고 퇴직 그만 2, 3억 반 사람들 이런 거 잘 연구해요. 자, 봅니다. 퇴직을 하는데 진해에 보니까 숙박시설이 나왔더라. 숙박시설이. 자, 이런 게 나옵니다. 이런 숙박시설이 나와요. 그럼 요거를 낙찰이, 이거 받으면 뭐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받으면 여러분들이, 아이고, 장사 되겠나, 이러죠. 자, 봅니다. 이리 보면은, 이제, 석가이브 봅니다. 요, 이제, 이리 옵니다. 뽕뽕뽕뽕 타고 옵니다. 요 가장 있겠네. 오빠야, 그거 말고, 새로 생긴 알루에 모텔 아닌나, 열로 가자, 이러네. 그럼 이거 장사 안 되죠? 그죠? 그럼 이거 뭐 해야 됩니까? 장사 안 되는데. 그럼 저거 낙찰 받아갖고, 이거 낙찰 받아내니까, 또, 보통 배우자가 털죠? 여보야, 그거 받아 말고, 그거 장사 안 되고, 옆에 새 모텔을 딱 들어서가지고, 딱, 빼까, 다 그거 가는데, 아무도 안 노는데, 장사 한단 말이고. 자, 낙찰 받자마자, 그죠? 그러면은, 우리는, 요거를 낙찰 받습니다. 주로 이래요. 보통 보면, 한 5억 얼마를, 이거는 좀 세게 받았네. 세게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받아가지고, 여러분들이, 요런 게 딱 보이면은, 자, 이게 보이면은, 뭐가 생각한다고 이런 거 딱 보이면, 뭐 생각해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그렇지. 원장님이 생활형 숙박시설을 연구해야 돼.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용도, 땅이 필요하대. 땅 용도가 딱 제한됐대. 자, 이거 됩니까? 안 됩니까, 이거? 되죠? 됩니다. 아까 뭐랬죠? 일반 상업하고 또 준주고. 오케이. 그러면 마음속으로, 저거 낙찰을 잘 받아갖고 지금 방이 한 20개 되니까, 생활 숙박시설로 바꿔갖고 내가 좀 한 2년 동안 고생해서 여보야 우리 싱크대 였고 그죠? 싱크대 였고 보통 이런 낙찰 받으면은 그동안에는 이게 보통 한 80% 대출되죠. 상가는 됐는데 올해부터 또 법이 바뀝니다. 2억이 넘으면은 당신 대출이 지금 2억이 이제 총 토탈 2억이 넘어가면은 DSR인가 올해 이게 강화됐어요. DSR 그래갖고 총부채 원리금 상환율 해갖고 소득이 없으면은 1억 9천까지는 해줘도 되겠는데 2억 넘는 거는 소득이 없으면은 못 해주겠다. 또 7월달부터는 1억이 넘으면은 또 소득이 없으면 못 해주겠다. 이렇게 강화됩니다. 가계부채가 워낙 세계 1등을 달리니까 정부에서 너무 가계부채 우리가 방만하겠구나. 좀 쪼아야 되겠다. 이래갖고 지금 2022년도 1월 1일부터는 이제 몇 억 초가요? 2억 초과. 7월달부터는 1억 초 되면은 소득이 없으면은 대출 못 해주겠다. 자, 그렇게 이제 강력하게 지금 몇 분 나왔습니다. 지금 신문, 오늘도 신문 보니까 어디 나왔어요. 나오고 지금 강력하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2억 넘는 거는, 내 마이너스 1억 있는데 그거 다 포함시하고 딱 오불치랑 요거도 다 포함해갖고 그거 다 2억의 안에 분명히 닦아야 됩니다. 그래서 대출 받기가 이제 참 쉽지 않다. 그럼 부동산이 크게 어려울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조금 준비를 늦춰야 돼. 낙찰 받는 거는. 그래서 대출 안 받는 지난적으로 했죠. 지분 낙찰 같은 거. 200만짜리, 500만짜리, 1000만짜리. 이런 거는 대출이 필요 없으니까 그쪽으로 다니면 좋다. 당분간은. 자, 그렇게 보입니다. 일단은 이제, 요거는 이제 이렇게 생활 숙박 시설하는데 일반 상업적 같은 경우는 된다. 합니다. 자, 퇴직하실 분들은 이거 잘 연구해 보세요. 일반 생활 숙박 시설. 자, 11호입니다. 그럼 그런 게 있습니까? 지금 움직이는 게. 내가 찾아보니까요. 구미, 포항, 익산, 김천, 이런 데 나오더라. 한번 보겠습니다. 20에 5944 봅니다. 20에 5944. 자, 모텔 검색하고 잡으면 됩니까, 여러분들? 경매 검색 가서. 나오라. 물건 종류에. 상가 말고 숙박시설. 자, 전국에 딱 검색하니까,
모텔이 지금 눈에 띄는 게 51개 나옵니다. 전국에 58개 나오는데 이거를 자꾸 찾기가 힘드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금액도 크고 하기 때문에 제가 미리 어제 봤습니다. 20에 5944 봅니다. 20에 5944. 아니, 원장님, 나는 경상도에 있는데 전라도까지 가라 말입니다. 가세요. 아, 이제 경북에도 괜찮다. 자, 한번 봅니다. 지역 따지 말고 다니세요. 돈 벌라고 하면 한 2년 동안 신랑각시 고심 좀 하고, 그어서 이제 팔고 오면 됩니다. 아까 했죠? 1억 9천에 사갖고 8억 5천에 팔고 빠져나가는 거. 세금도 없고. 배웠다, 그죠? 자, 봅니다. 구미에 뭐가 나왔대? 구미에, 71평에 이제 모텔이 나왔는데, 이게 이제 움직입니다. 구미에. 자, 이게 이제 청풍 모텔. 이렇게 해서 이제, 모텔이 있는가 봐. 청풍 모텔이. 이렇게 해서 이제 쭉 있습니다. 자, 모텔이, 이 생활 숙박 시설 내 관공서 가끔 통화를 해보면요. 그럼 너가 허가할 때 없잖아 했더니, 이거 본대. 창문 있는 거 본대, 창문. 창문 있는가, 싱크대 있는가 조사를 한대요. 그럼 이런 거 있죠? 창문 있고, 싱크대 있죠? 싱크대 다 있죠? 언제 있는 거죠? 자, 그런 게 있는가 보고, 별 문제 없으면은 해준다. 대부분 약간입니다. 그런데 그거 해보면은, 정부 공개를 해보면요. 어떤 또 지하자체는 주차 대수가 됩니까? 또 요것도 아닌 사람도 있고, 또 뭐 공무원 다 생각이 달라요. 그래서, 누구한테 권유할 때는, 저는 이제 정보 공개를 해보라 합니다. 정보 공개. 자, 여기에, 요거를, 요 감정서 있죠? 감정서하고, 요런 감정서하고 다 보내줘가지고, 요 감정서 있죠? 감정서. 요거 하고, 요거 다운받을 수 있죠? 요거. 그죠? 다운받으면 되죠? 감정서. 그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은, 공유 그런 거, 이제 너한테 비줄 때는, 요런 카톡에 넣어주면 되죠? 감정서하고. 넣어줘갖고 이제 하시면 되겠고. 정보 공개는 정부 지자체 하면 됩니다. 요거 생활 숙박시 됩니까? 크면은, 대부분 다 된다 하는데, 또 보면 이상한 공무원은 주차 대수를 따져봐야 됩니다. 그게 뭐 이상하다. 뭐 주택가 바로 옆이라서 또 뭐 어쩌고 막 공정한 사람이 있어요. 가끔은 있습니다. 있는데 대부분은 막 되는 걸로 내가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 되는 거는 잘 되는 걸로. 자, 근데 이건 이제 됩니까 안 됩니까 이거는? 뭐 봐야 됩니까 이거는? 이렇게 봤을 때 여러분들이 숫자도 괜찮고 싹 뜨는데 자 5억짜리가 2억 5천 뭐 괜찮죠? 그러면 낙찰 받으면은 막 2억은 안 된다. 그러니까 1억 9천만 원만 대출해 조금 되겠죠, 그죠? 그래가지고 대출 받고, 안에 리모델 좀 하시고 하면 되겠는데, 그러면은 요거 이제 숙박시설인데, 생활 숙박시설 할 거면 뭐 봐야 된다고요? 요거. 자, 하면 되죠?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연구를 해봅니다. 해가지고, 여보야, 옛날에 김을 샀네, 2006년도에. 2006년도에 2억 6,200 주고 산 거다, 그죠? 옛날에. 그죠? 한 15년 전에 누가 사가지고 잘 쓰다가 왜 나왔을까, 이게? 구미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뭐, LG고 뭐고 다 빠져나가지고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 그래요. 그래서 옛날에는 돈을 많이 벌었을 것 같는데, 그러면은 이게 지금은 이제, 어려우니까 이게 모텔에 손님이 작더라. 그러면은, 이제 뭐 한다고요? 생활 숙박 시설은. 자, 이랍니다. 자, 자기야, 여기 우리 놀다 가자. 이러니까, 오빠야, 그거 말고, 어디 가야 되노? 클래시가 있나? 에이스요, 있네, 에이스. 그래 되는 거죠. 그게 장사가 안 됩니다. 안 되면은, 이 숙박시설 만다고요? 우리는 시향 숙박시설 바꾸면 된다. 그럼 요런 거는, 퇴직한 사람이 딱 적당해요. 적당해요. 금액도, 팔립있네. 이건 옛날 끼구나. 옛날 거. 자, 요거는 지금 1월 19일 움직입니다. 구미에 하니까 뜨신 사람은 답사해 보시고, 그죠? 해보시면 됩니다. 혹시 원장님 생활 숙박시설 지난시 연락처를 알려줄 수 있습니까? 네, 알려줄 수 있습니다. 저한테 연락하세요. 그럼 내가 전화번호 알려드립니다. 아니면 저게 우리 수강생 몇 명 현장 온라인반 여기 오프라인반은 지금 알고 있습니다. 저 있으니까 물어보세요. 어제 커피 한잔 하더라 보니까 오락해 하고 했는가. 자, 그다음 봅니다. 포항의 남구 금이 좀 크죠. 익산에 있고 경북의 김천인데 익산을 가봅니다. 익산 전라도 익산에 그죠. 15기는 많이 들었다 그죠. 15기 20에 50. 근데 재미있죠? 모텔 이야기하기 재미나죠? 모텔 이야기하니까.
그죠? 오빠야 하는 게 재미나죠? 자, 봅니다. 익산이, 저도 옛날에 가봤는데, 이게 옛날에 이리시입니다. 이리시. 옛날에 이리시. 자, 여기 이리시에, 익산시에 땅이 200평. 어우, 크다, 그죠? 땅이 200평에 700평. 또 되게 크네. 15억짜리가 7억. 절반에 떨어졌다. 자, 보니까 이제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죠? 무인텔이네, 그죠? 무인텔인데 경매는 오고 이러네. 자, 무인텔에 이게 다 돼가 있습니다. 그죠? 쭉 움직입니다. 무인텔에 이렇게 돼가 있는데, 두 필지니까 아마, 요게 두 필지네요. 아마 두 개 필지고 두 개다 이 말인가? 또 무실 코노. 자, 일단은 두 필지에 상업적이다. 좋죠? 일단은, 오케이. 그러면 샹하 수바시설이 되겠구나 느끼면서, 이제, 이리 검토를 합니다. 그죠? 검토를 쭉 해갖고 대출이 은행에서 농협에서 11억 나갔대. 옛날에. 11억 나갔는데 이제 장사가 어떤 건가 모르겠는데. 자, 그럼 이리 이제 쭉 떨어집니다. 만약에 또 이게 한 5억에 떨어지면은, 15억에 5억에 떨어지면은, 이제 뭘 한다고요? 샹하 수바시 영어를 하는 겁니다. 그죠? 해가지고, 거기서 월세만, 자, 월세만 잘 놓으면요, 파는 거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전월세만 잘 놓으면은 살 사람 많아요. 우리 학원도, 뭐, 지나면서 많이 옵니다. 한 10억 있는데 좀 좋은 거 없어? 하면서. 어떤 사람은 20억, 어떤 사람은 50억인데 뭐 좋은 거 없습니까? 그런 사람도 있고, 여러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월세만 잘 놓으면은 정말 팔기 좋아요. 월세만. 그러면 딱 샤워도 해가지고 잘 만들어 놓으면은 여러분들은 막 걱정 없습니다. 하는 데는. 일단 2년 지내야 되겠죠. 그죠? 주택이 2년이 또, 주거로, 전입신고를 많이 하락해가지고, 딱 전입을 절반 이상만 하면은 좋다. 그러면 이제 아까 10 얼마까지 세금 못하겠죠? 12억까지. 12억까지 팔아도 올말 주택을 보니까 비과세로 간다. 2년만 지내면은. 자, 김천합니다. 김천합니다. 금액이 적다니까. 20에 426이. 자, 감은 잡았죠? 426이 봅니다. 김천을 합니다. 경북 김천에. 김천이 학교가 많죠? 대학교가 많은 걸 알고 있는데. 자, 숙박시설 90평입니다. 아까는 평수 컸죠? 200평 삭 됐습니다. 공감 모텔. 공감 모텔이죠. 공감한다 모텔. 그죠? 공감 모텔. 쭉 이렇게 보니까, 그죠? 모텔 있고, 뭐 이렇네. 안에는 사진을 안 찍어놨네, 지금 보니까. 자, 공간 모텔인데, 가격은 이제 떨어집니다. 이거 살 필요 없겠죠, 그죠? 요 정도. 안 그러면 요 정도. 그죠? 떨어졌을 때, 3차나 4차가 적당하게 산다고 보고, 이거 보니까, 되겠죠, 이거? 되죠? 잘 보세요. 자, 이러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연구를 해보면 됩니다. 생활 숙박시설을 한번, 요번에 내가 해가지고, 살면서, 그죠? 살면서, 여기서, 자꾸 생겨서 하니까, 그죠? 이게 새 것들이 생겨서 하면은, 이게 이제 옛날에 구닥다리가 좀, 오래된 모텔은 이게 잘 안 되거든요. 장사가. 안 되기 때문에. 김천, 그죠? 김천에, 잘 한번 가서 한 2년 고생하고, 돈 벌면 됩니다. 자, 김천도 나왔고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런 겁니다. 12번 보세요. 경기도 포천인데, 숙박시설이었어요. 18에 1328. 자, 18에 138. 우리 수강생이 떨어졌어요. 지난번에 떨어졌는데 다시 나왔어요. 이거 사고 싶어도 난리던데 우리 수강생이. 난리고 옛날에 대출 때문에 나한테 전화하고 몇 번 오고 그랬습니다. 한 번입니다. 자, 숙박시설인데 땅이 900평이에요. 자, 4억 7천에서 이게 1억 7천 떨어지니까 한 3억까지 들어갔습니다. 12명 들어갔어요. 근데 미납시켰어요. 그래서 또 나왔어요. 연락했습니다. 지난번 떨어진 게 다시 들어가야 되겠다. 수료생이니까 연락해 주세요. 다시 연구해봐라고 했어요. 요번에 들어갈 때는 보증금이 몇 프로라고요? 20%네, 그죠? 20%. 요번 들어갈 때는 한 30%.
그래서 이거를 왜 좋아하냐 했더니 자기가 주택이 2개, 3개 있는데 요거는 다주택자하고 틀리지 않느냐, 맞는 얘기입니다. 주택 아니죠? 그러면 상가를 보기 때문에 우리 다주택자하고는 상관이 없죠? 뭐 주택이 있는 거, 그 다주택 놔도 이거는 상가이기 때문에 또 은행에 가니까 대출이 어느 정도 막 주는 걸로, 옛날 고시원이다, 고시원. 고시원이고, 땅도 넓어요. 예, 땅도, 이거 보니까 뭐, 아마 여기 옛날에 고시원이다, 고시원. 그죠? 고시원인데 쭉 요 일대로 아마 쓰고 있는가 봐. 그죠? 그래서 포천에서 옛날에 고시원인데 1억 한 7천까지 들었습니다. 근데 이 용도지역이 뭡니까, 이거는? 보전관리지역이다. 이거는 숙박시설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자, 건축물 대상을 눌러주니까, 이게 뭡니까, 이거? 이거는 별거 아니에요. 보니까, 제일 끝에 가보면은, 뭐 써놨거든요. 숙박시설인데, 뭐 써놨습니다. 뭐 때문에 이게, 위반 건축물 그러면 이거 뭐고? 이 그 땅에, 뭐, 조그만 작업을 해놓은 게 있는데, 아마 그게 걸렸는데, 자기가 보니까, 알아보니까 별 문제 없더래요. 그래서 그거는, 뭐고? 15배 무당 정축했대. 뭐 창고 같은 거. 오시면 되겠죠? 이런 건 큰 문제 없죠? 뭐 있는데 기억니은 뒷거 그런 거 있잖아. 감정성에. 그런 게 뭐 있다. 있으니까 요거는 이제 별 뭐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땅은 요리 생겼네. 그죠? 자, 이런 겁니다. 뭐 15평. 뭔가 모르겠는데, 어디 15평 있는 거를 뭐 보시면 되겠죠? 그거는. 됩니다. 그럼 요 땅에 지금 고시원으로 지금, 나온 건데, 요거는 건축물 대상을 보니까, 이종건생이죠. 이종건생. 이종건생이면 주로 뭡니까? 딱 마음 먹는 거는, 일반 음식점이 되겠구나. 음식점. 원래 이종건생은 모텔 안 되죠? 안 됩니다. 안 되고 뭐가 됩니까? 갈비집, 횟집, 소주 파는 거는 된다. 그건 된다. 일반 음식점. 자, 요거는 생활 숙박시설하고 조금 거리가 멀지만은, 그래도 뭐 상가를 내가 하나 가야 됐다 싶은 사람은 땅도 한 1000평 되니까 뭐 한번 연구해 볼 만합니다. 오늘 막 괜찮은 무게다. 아까 열 몇 명 들어왔잖아요. 떨어지니까 뭐 무더기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왜 안 났을까? 잔금은 왜 안 났을까? 응? 그건 아니고 그거는 15평이니까 아무것도 아니고 이 사람은 왜 잔금 안 냈을까? 대부분은 8, 90%는 욕이 없어 그래요. 이게 안 잘렸어요. 알겠어요? 근데 이제 보통 이 옆에 이제 우리 수강생 물어보길래 대출 이야기 꺼내길래 이거 딴 데 가지 마라. 포천시 요 신북면 주변에 가면은 농협하고 뭐 많이 있다고. 그 답사 갔다가 옆에 가서 물어봐라. 그거 제일 저거 잘한다. 그러면 보통은 낙찰 가격에 뭐 이렇게 예로 한 3억에 받으면은 막 2억 한 4천 정도가 되겠나 싶어요. 근데 여기 넘으면 또 이제 요새 뭐 소득 따진다 하니까 조금 1억 9천 정도 그러면 안 되겠나 싶어요. 자, 그 다음 봅니다. 보전관리. 제주도에 뭐 숙박시는 어때요? 그럼 요거를 시향 숙박시 하면 되는가 한번 봅니다. 제주도에 21에 1699. 자, 이 제주도의 숙박시설이 81평에 이게 있는데 요거를 그러면 내가 눈에 띄었어요. 예, 제주도에. 그럼 내가 살면서 숙박시설을 내가 노후에 아마 쭉 여기서 한번 해볼까 이렇게 또 생각할 수 있겠죠. 제주도에 그죠? 이렇게 해서 이제 방이 이렇게 딱 준비되어 있어요. 보니까 자 여기는 보니까 용도리 뭡니까 지금? 이건 안 되겠죠? 이거는 시향 숙박시 안 되죠? 자, 안 됩니다. 그럼 요거는 안 되는데 건축물 대상을 보니까 이게 숙박시설인데 이거는 이제 생활 숙박시설로 변경되는가 물어보세요. 혹시 안 된다는 겁니다. 용도지역이 준주가고 또 뭐요? 일반 상업지역, 상업지역만 하기 때문에 그냥 요거는 숙박시설로 써야 된다. 그죠? 한 달에 월세가 또 250 받고 그랬네. 그죠? 250만. 4천에 250. 그죠? 250인데 은행 설정보다 세입자가 빠르고 확정일자는 또 6일 넣고 이러다 보니까 4천만원 대항력 있고 인수입니다 해놨네.
자, 인수인데, 이런 경우에는 4천만 원이 인수는 맞는데, 이해가시죠? 자, 다시 봅니다. 왜 인수냐? 임차인이 은행 설정, 신입에서 설정하는 날 이전에 4천에 월세를 250 주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도 같이 빠르면 좋은데, 이 날짜가 6일 늦어요. 이게 설정보다 6일 늦어요. 확정일자가. 그래서 배당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거 4천만 이거. 못 받으니까 이거는, 안 되지만은, 자기가 사업자가 이게, 선순위 임차이니까 이게 이제 대항력이 있는 거죠. 있는 거고, 미배당보다 인수인데, 월세를 안 줬다면은, 250만원 10달 안 주면은 2,500 빼고, 나는 1,500만 주면 된다. 판례 입장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생활 숙박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안 되고, 그냥 막, 모텔 좋다, 그죠? 바다가, 아이고, 위치가 좋네. 바다가 딱 보이는 거. 그죠? 좋죠? 자, 그런데, 잘 보세요. 여기에 이야기를 했더니, 이 친구하고 싸움 나왔고, 이 친구가 이제 돈 받아 나가면서, 2,500만 준다고 쉐레바 폐바가 갔어요, 폐바가 갔어요. 자, 폐바가 갔는데, 이 자연 녹지에 숙박실 될까 안 될까? 신규 안 될 겁니다. 이제 선교 받으면 돼요. 영업권 양도 양수서 이라고 둘이 손잡고 낙찰자하고 둘이 가서 선교를 받고 지 싹 빨리 나고 내가 들어가고 이러면 문제가 없는데 그냥 시절에 쫓아냈던 지도 맞아 썩난다고 시절에 폐바가 갚였어. 그러나 리모델 했어. 여기다가 리모델링 한 3억 주고 해가지고 제주시청 갔더니 용도지 한번 봅시다. 자연녹지네. 자연녹지고 칠학지구인데 토지용 계획을 꽉 눌러보면은 되느냐? 자연녹지인데 여기에 쭉 봅니다. 자연녹지 맞죠? 자연녹지에 자연 칠학지구 이게 모텔이 신규가 되느냐? 신규. 자, 그럴 때 딴 거 볼 거 없어요. 쭉 보다 보면요. 조례죠, 조례. 조례의 별표입니다, 별표. 자, 별표다, 별표. 여기 있네. 연원 별표. 자, 다시요. 요런 거 볼 때는 딱 보는 방법이 있어요. 별표를 잡고, 별표 두 개. 하나는 국계법의 별표. 하나는 제주도의 조례의 별표. 자, 됐죠? 그럼 요거 봅니다. 요거. 국계법의 별표를 딱 보니까, 자연녹지에서 할 수 있는 건축물이 갖고, 자, 1종, 2종, 2종인데, 2종 잘 보세요. 자목이 일반점이거든. 된다 안 된다? 일반을죠. 제일 좋은 게 이거는 나입니다. 아자가 돼야 되는데 나는 커피점, 자는 일반 식당. 이게 제외죠. 그러면 이제 식당이 또 안 되는 겁니다. 자, 식당도 안 되고 술 파는 식당이 안 되고 요번 견에 쭉 보니까 뭐 모텔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오죠. 자, 다시 봅니다. 이 보는 방법은 이를 봅니다. 국계법에서 할 수 있는 거, 요 보니까 모텔이 없어요. 그 다음에 이해 도식의 조례는 가지고인데, 요것도 쭉 이렇게 보면은 모텔이, 숙박시설이 있는데, 관광진흥법에 따라서 지정된 관광단지, 요것만 된대요. 그럼 이게 아니면 안 됩니다. 그럼 이게 만약에, 자연녹지인데 여기에 쫓아내삐고, 했더니 여기에, 숙박시설이 지금 신규로 이게 되느냐, 신규 내한테 되느냐, 신규 무슨 말이야, 있죠? 영업 양도양수 하면은 별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항시 쫓아낼 때는요, 영업 양도양수 해놔놨고, 쫓아내지 이렇게 해야 되지, 그냥 셀이 폐배시키면 안 됩니다. 그거 조심해야 돼요. 요거는 그러면 이제 생활수법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요까지는 빼놨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 하나 봅니다. 14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낡은 모텔은 뭐 한다고요? 생활 숙박시설. 그죠? 생활형 숙박시설. 자, 그 다음에 낡은 상가는, 낡고 오래된 상가는 뭐 한다고 아까 전에 배웠다. 뭐 배웠어요? 다중주택. 배웠죠? 다중주택. 배웠죠? 아까 다중주택. 대학교 앞에 낡은 상가들. 다중주택. 그 다음에 모텔은 낡은 거, 여관, 장급 여관은 생활 숙박시설을 한다. 자, 설명드렸어요. 자,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14번. 약국은 약국. 여러분이, 자,
이런 약국을 낙찰 받으려 그러면은 파티마 병원 딱 그 앞에 삼거리 겁니다. 이거 받으려 그러면 한 20억 줘야 되겠죠. 한 40평 되거든요, 전용이. 딱 삼거리에 파티마 병원 놓으면 1번지입니다. 1번지. 넘버원. 알겠어요? 자, 이거를 돈을 주고 살라 하면요, 여러분들이 쉽지 않아요. 20억, 30억 갖다 주면은 겨우 살 수 있을지 내가 모르겠어요. 30억 주야 아마 되는 거다. 20억 갖고도 힘들어요. 30억 줘야 되고 싶은데 월세가 1,000만 넘게 나올 거니까 내가 볼 때는. 자, 봅니다. 기존 약국을 받을 때는 여러분 힘들어요. 예. 자, 여기 보세요. 인천에 14에 51369 감정은 3억 5천인데 낙찰가 봅니다. 14에 51369. 자, 봅니다. 인천 서구에, 그죠? 28평에 뭐 조그마한 상가가 나왔습니다. 인천 서구에 30평 되는 거, 50평 되는 건물이 있는데 이게 나왔다. 근데 이게 약국이래, 이게. 약국이면 또 달라집니다. 이게. 도마도 약국인데, 그죠? 약국인데, 여기 보면은 몇 명이 들어왔느냐. 자, 잘 보세요. 3억 4천인데 몇 명? 54명이 얼마요? 20억. 치아, 누가 뒷작업 했는지, 엄마, 치아 대표. 20억 들고 살 때만 하면 지금 한 23억 들어가서, 야, 엄마, 이거 다 정리하고 내가 줄 테니까 나한테 넘가라. 생각해. 자, 그런데 왜 그렇게 그러면 23억씩이나 이렇게, 대출이 좀 많네, 그죠? 자, 이게, 약국은, 전화지도 한번 봅시다. 스카이뷰를 딱, 얘가 플러스 보면은, 관동대학교 국제성모병원 정문 앞에 있는 약국이다. 이럽니다. 대학 약국이 있고, 여기 있고, 이런 거다.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비싸게 팔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치아가 돼버리고, 누가 샀는지, 약사가 샀는지, 그런 겁니다. 아마 이거 같다. 도마도 약국. 이게 20원 낙찰된 겁니다. 이 쬐끄만한 게. 그죠? 땅 29분짜리인데, 20원이 났다. 자, 그런데, 우리 창원에, 요런 거를, 그거보다 2배 되는데, 이거 받으라 그러면은, 20억가 되거든요, 이게. 근데 보세요. 공매에서, 이게 조금 밑으로 가야 돼. 올라왔던데. 자, 그 다음 요거 하나 봅니다. 성산구의 14에 1559. 우리 창원병원 앞입니다. 창원병원 앞에. 14에 1559 봅니다. 자, 요 보니까, 여기 있네. 자, 보세요. 1차에서 27억 팔려요. 1차에서. 약국이니까, 당연히 팔 수밖에 없습니다. 자, 성산구 내동의 창원병원 앞입니다. 창원병원 앞에. 자, 여기 창원병원. 길 건너면은 이 창원병원이 있어요. CU가 있고 2개가 같이 붙어 있어요. 자, 이 옛날 수영약국인데 이게 나왔습니다. 경매로. 전자지도 보면은, 스카이뷰로 보면은, 여러분 창원병원 아시죠? 요 건너편에. 여기에 이제 약국이 있는 겁니다. 세계 약국이. 지금 현재 세계 약국. 자, 요게 경매가 나오니까 옛날에 이게 이제 수영약국에서 백상약국 바뀐 거죠. CU 2개하고 합친 건데, 이게 18억짜리 몇 명 됩니까? 6명에서 27억. 자, 약국만 붙으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1층이니까. 자, 되는데, 우리 수강생을 보니까 끝났어요. 이게 공매 나와. 공매에서 멋이 나왔어요. 디오터 갤러리하고 한 40평 정도 나왔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2009-16038-001 자, 봅니다. 자, 이거를 낙찰을 받았어요, 지금. 27억 틀리죠? 5억짜리죠, 5억짜리. 5억짜리 받아갖고, 요걸, 지금, 요걸 5억 받아가지고, 이렇게 임대가 되나. 그죠? 그러면은, 이거를, 자, 다시, 공매 안 들어갑니다. 그럼 한 달에 월세 얼마 바꿨으면 저거? 한 1,000만원 바꿨죠? 최소 잡을 때 1,000만원 받아. 그럼 1,000만원 받으면은, 한 달에, 아마 지금까지 임대를 하고 있는 거 보니까, 매달 세계형 단위도 경비서는 지장 없을 거야. 자, 봅니다. 막 써놨죠, 이게. 수강생. 자, 봅니다.
여기에 나왔어요. 여기 코너에 이게 이제 나왔다. 그럼 여러분들은 이라죠. 보통 이라죠. 차 타고 씩 갑니다. 요 차 세워놓고 씩 안 보고, 아이고, 저 뭐 삐었네. 저 뭐 각은 저기는 짓는데, 저게 뭐, 지금 요거돼요, 요거. 그죠? 그래가지고 이제 씩 한데, 자, 한번 보세요. 10억짜리 10억 6천이 절반 떨어지도 눈 하나 끄떡 안 하고 있다가 우리 수강생이 낙찰받습니다. 200만 더 주고. 또 수강생은 또 여기 2층에, 직장이 2층에 있더라고. 자기가 잘 아니까, 저거 어떻게 잘하면 되겠다 싶어서 이제 낙찰받습니다. 그럼 지금 뭐를 바뀌었냐, 그러니까, 이게, 옛날에는 자동차 전시장입니다. 2층도 전시장이고 그래요, 지금. 전시장인데, 1층에는 이제 샘플 갖다가 가는 이런 건데, 자, 지금은 어떻게 변했느냐 봅니다. 그 자리가. 요겁니다, 요거. 요것은 요까지입니다. 요거. 이게 창원의 파티마에서 나오면요, 완전 1번지입니다. 이 자리가. 요 파티마 있죠? 파티마 병원에서, 이게 이제 창원의 파티마 병원이거든요. 여기서 차가 딱 나오면은, 요 딱 서야 되는 거야. 1번지가. 거기는 여기 뭐, 바로 요 딱 1번지니까, 이게 뭐, 도움이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내가 물어봐도 답을 안 줘. 월세를 얼마 받느냐 했더니 답을 안 줘. 안 주는데, 추측건데, 최소 1,000만원을 받는. 여기 가면요, 약사가 3명, 4명이 정신이 없어요. 화장실 갈 시간 없어요. 차가 막 줄줄줄줄 막 씌워가지고 다, 하거든, 이게. 자, 그래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이런 거를 보고, 아이고, 하지 말고, 요렇게 가공을 해서 임대인이 갑이 되는 거예요, 갑이.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요거 한 건만 낙찰받고, 자, 그럼 봅니다. 요거를 낙찰받으면은, 요 금액에 낙찰받으면은 보통 80%입니다. 보통은. 지금까지는 80%였어요. 그러면 한 4억 한 2천에 주면 한 1억 정도 필요하고, 취득세가 5억이니까 4.5%, 4.6%. 그럼 한 2천만. 그 지도 한 1억씩 들어갔어요. 그러면은 보증금 1억씩 받고 5조 1천만원 받아버리면은 대출 한 4억 받으면은, 자, 1억에 항시 외우세요. 1억에 연 4%는 매달 30만원 나간다. 대출이자가. 4억 빌리면은 120만원 나간다. 그러면 1,000만원 받으면은 880 남는다. 120 빼고. 이해가죠? 그럼 한 달에 얘는 1,000만원 받았는데 한 달에 880 남으면은 지금 벌써 10년이 넘었는데 11년 됐네. 기분 좋다, 기분 나쁘다. 좋은 거죠? 그죠? 그래서 하나 잘 낙찰받으면은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저는 그런 거 많이 봅니다. 하나 잘 받으면요, 자기가 근로를 합니까? 뭐 합니까? 아무도 안 해요. 안 하는데 이 돈이 들어. 10년, 지금 11년 그대로 들어오자, 지금. 지가 그거 뭐 신경 씁니까? 가서 일로 합니까? 뭐 합니까? 아무것도 안 합니다. 얼마면 되면 딱 1,000만 들어오고 120 빼나오고. 880만 딱. 그래서 경공매를 잘 배우시면은, 눈에 안 띄는 게 잘 낙찰 딱 이렇게 배우시면은, 낙찰 받아버리면은, 자기 인생을 딱 변화시킵니다. 완전히 그냥, 완전 막, 상류층으로 올려줍니다. 상층으로. 그래서 약국을, 여러분들이 약국을 낙찰받으러 하지 말고, 뭘 간다고요? 이렇게 강원에서 임대 낳는 거를, 예. 자, 요까지만 하고, 이제 10분 쉬겠습니다. 재밌죠? 네. 돈 버는 거 이야기 들으니까. 그죠? 여러분 할 수 있겠죠? 자, 지금 시간이 25분입니다. 자, 35분에 만나겠습니다. 자, 15번 봅니다. 15번. 자, 빈 사무실을, 사례 6입니다. 빈 사무실을 고시원으로 바꿨다. 그죠? 본곡동에 우리 수강생이 09의 2494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사무실을 낙찰받는 수가 있어요. 이게.
전용이 88평, 그죠? 88평인데 5억 4천짜리가 쭉 떨어집니다. 이렇게 떨어지는데 2억 6,800에 49% 받아요. 근데 법인이죠. 왜 법인을 받을까?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고시텔 같은 것도 법인하는 게 좋아요. 이게 경비 처리가 잘 됩니다. 법인하면 뒤에 팔 때도 좋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법인을 하나 만드는 거를 조금 고민해 봐야 돼요. 1인 법인 됩니다. 요새는 자본금 1,000만원 예금잔에 찌면서 하루만 나와도 막 만드는 데는 별 문제 없을 거예요. 자, 1인 법인을 조금 고민해 봐야 될 때가 생기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여러 넓은 상가가 있어요. 여러 뭐 5층이나 이런데, 이거는 5층이죠. 5층에 요가타운 큰 상가가 있습니다. 600이요. 자, 요거를 여기 전용이 80m입니다. 요거를 낙찰 받아서 수강생이 뭐를 바꾸느냐 보니까요. 밑에 그림 보이죠? 그림. 그죠? 이렇게 해서 이제 민들레 고시텔로 바꿉니다. 자, 변경전은 요겁니다. 낙찰 전에는. 낙찰 후 요겁니다. 잘 바꿨죠? 그죠? 이렇게 바꿔가지고, 룸을 물어보니까 37개 된다. 37개인데, 수입은 막 괜찮대요. 자기 나름대로, 뭐, 혼자, 자기는 독신이니까 혼자 쓰는데, 생활하고 이런 데는 배우면 돼요. 근데 해보니까 처음에, 이 다중시설하고 소방법에 많이 저축이 돼가지고, 특히 스프링콜러. 여기 이제, 이게, 우리 학원은 지금 없죠. 이게 옛날 건물 돼가지고. 없는데, 이제 한 10년 이내 거는 잘 돼가 있는데, 옛날 오래된 건 스프링쿨러 없는가 봐. 그거를 설치한다고 많이 애를 먹었다더라고, 자기가. 그래서 이제 고려 자구정 결론 내고 이제 이리 하고 있는데, 수입은 내 금액 잘 모르겠어. 답을 안 주니까. 모르겠는데, 뭐 괜찮다. 지금까지 잘 하고 있는 거 보니까 뭐 괜찮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이제, 특히 보면 넓은 상가 한 100평짜리 있는 게 있어요. 전용이 100평. 이런 것들은 이제 고시텔로 이렇게 해서 뭐 해도 괜찮겠다 보여집니다.